안타깝게도 첼시가 에버턴을 이겨버렸고 웨스트햄도 리즈를 이겨버리면서 토트넘은 7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첼시가 한 경기를 더 치룬 상황에서 5점 차인데 토트넘이 이번 북런던 더비를 이겨도 2점 차가 되고 남은 10경기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토트넘이 잘한 만큼 첼시도 잘해버린다면 토트넘은 리그 순위로 4위를 차지하긴 쉽지 않습니다. 현실은 첼시도 남은 경기에서 맨시티, 아스날, 레스터를 상대하기 때문에 순위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첼시가 잘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끝도 아니에요. 3위 레스터 시티는 토트넘이 8점 차인데 레스터 시티도 남은 일정의 강팀들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토트넘은 남은 팀 중 부담스러운 팀 없다고 봐야죠. 어떤 팀을 만나도 두려워할 만한 팀은 없습니다. 토트넘은 뉴 토트넘이 되었습니다. 전반기 1위를 달리고 있을 때와 또 다른 스쿼드라고 봐야 합니다. 새로운 선수가 영입돼서요? 아니죠. 선수들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스카이 스포츠 패널들은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의 베스트 11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아직 정해놓은 것 같지 않다고 했지만 최근 경기들을 보니 정해진 것이 확실합니다. 먼저 센터백 베스트 선수는 알더베이럴트입니다. 전문가들과 패널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 하나였는데 그동안 왜 알더베이럴트가 중용되지 못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알더베이럴트는 현재 나이가 33살, 노장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2020년 3년 계약으로 토트넘에 남게 되었고 당시 토트넘은 진정으로 나를 원했고 나도 존경심을 갖게 됐다. 다른 곳으로 갔다면 돈은 더 벌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충성심을 택했다라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주급도 작지 않습니다. 최소 10만에서 15만 파운드입니다. 알더베이럴트는 무리뉴와 함께한 후 무리뉴 감독도 컸다. 나를 진정으로 믿어줬다. 무리뉴 감독이 처음 토트넘에 온 날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결정을 내린 이유다. 우리 클럽은 많은 진보를 이뤘고 어려운 시간도 보냈다. 우리는 많은 노력을 했다. 이제 우승컵을 들어 올리고 싶다면서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 상황들로 볼 때 알더베이럴트는 여전히 핵심 센터백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는 무리뉴 감독은 리그 27경기 중 17경기밖에 출전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15 시즌엔 전 경기를 출전했고 2018년도에는 34경기를 출전했던 선수였습니다. 센터백은 알더베이럴트, 다이어, 산체스, 로든이 있고 간간히 데이비스와 탕강가가 이 포지션을 소화했는데 이들을 상황에 따라 계속 바꾸면서 오히려 호흡이 잘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센터백은 골키퍼 다음으로 체력적인 부담이 덜한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베스트 선수라고 하면 웬만해선 교체 자원으로 쓰지 않습니다. 수비 월드 클래스라 불리는 반다이크는 리버풀에 와서 부상 전까지 거의 전 경기 출전했을 정도입니다. 알더베이럴트를 중용하지 않는 것이 의아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 토트넘은 4경기 연속 승리를 했는데 알더베이럴트를 4게임 연속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이는 무리뉴 감독이 확실히 알더베이럴트를 가장 믿는 센터백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음으로 산체스가 다이어보다는 더 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체스도 3경기 연속으로 출전하면서 전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윙어가 확실해졌습니다. 베일이죠, 베일. 베일은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것이 바로 내가 토트넘에 온 이유다 라고 하면서 현재 자신의 몸 상태와 팀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베일은 최근 6경기에서 5골 3도움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시야와 패스의 질이 매우 뛰어나면서 B클럽의 2% 부족한 경기력을 제대로 끌어올려줬습니다. 그동안은 오른쪽에 모우라, 라멜라, 베일이 돌아가면서 교체 자원으로 투입되면서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섀도우 스트라이커 자리에 알리도 제대로 부활해서 돌아오면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팀에서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여줘야 하는 만큼 체력이 중요한데 로테이션을 돌려도 그 자리에 이제 모우라가 차지하면서 무리뉴 감독의 모우라에게 딱 맞는 포지션을 찾아주게 되었습니다. 모우라는 나는 그 포지션이 아주 편하다. 어릴 때부터 항상 10번에서 뛰었고 자유로워서 그 포지션을 좋아한다. 왼쪽과 오른쪽에서 뛸 수도 있고 중간도 가능하다. 좀 더 많은 공을 터치하고 스트라이커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 그 자리를 준 무리뉴 감독에게 감사한다까지 말했었는데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공격 포인트를 하나도 올리지 못했는데도
엄청난 칭찬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은돔벨레, 라멜라, 모우라가 이래저래 그래 봤었죠. 그런데 이젠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가 좀 애매한데 오른쪽 윙백 자리의 도어티가 그동안 부진하다는 평가만 받다가 이번 경기에서 무리뉴 감독이 도어티를 먼저 거론하면서 매우 잘해줬다고 칭찬을 줬습니다. 실제로 베일과 도어티의 호흡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스트 11과 더블 스쿼드 확실해진 거 맞겠죠? 거기다 앞으로 있을 유로파 리그까지 겸하면서 체력에 문제가 있는 걸 감안한다면 로테이션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된 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팀의 퀄리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은 압박이 강한 팀들에게 좀 더 고전했는데 그래도 조직력이 갖춰진 뉴 토트넘으로 어떤 팀도 상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팀의 진가를 알려면 역시나 경기를 치러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다음 경기 유로파리그 16강 자그레브와 리그 아스날전에서 같은 베스트 라인업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유로파리그는 금요일 새벽 5시에 치러지고 아스날전은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치러집니다. 영국 기준으로는 금요일 저녁 7시, 일요일 오후 3시입니다. 이틀만 쉬고 다시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 두 경기를 연속으로 출전한다면 정말 무리일 수밖에 없겠죠.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잉글랜드 전설 시어러가 좋은 경기력이 나오려면 체력이 중요한데 너무 경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자그레브전보다는 아스날전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원정 경기 스케줄이 홈으로 바뀌면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고 자그레브 팀은 토트넘보다 한 두 수 아래의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레벨이라면 어떤 선수들이 나가든 이길 수 있는 팀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아스날은 그래도 아스날이잖아요. 최근에도 레스터를 3대2로 제압했습니다. 전반기에 홈 관중들의 응원으로 힘을 얻고 손흥민의 한 골 1도움 대활약으로 0대2로 아스날이 패배했지만 당시에는 아스날이 강등까지 고민해야 했던 만큼 부진했고 현재는 10위로 강등은 면할 정도로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아스날도 그때 기회를 많이 만들었었기 때문에 꼭 이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어느 팀이 이긴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토트넘에겐 더 유리한 상황은 틀림없습니다. 토트넘이 16강 경기를 치룰 때 아스날도 16강 경기를 치르는데 아스날은 그리스까지 날아가야 하고 지난 유로파 리그에서 아스날은 올림피아 코스를 넘지 못하고 32강에서 탈락했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팀이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야 하고 그 다음 토트넘을 바로 상대하게 됩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북런던 더비에 출전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90분 풀타임을 뛴 유일한 공격수였고 현재 27경기 중 전 경기를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체력적으로 버거운 상황입니다. 모리뉴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이긴 하고 체력적으로 지쳐도 출전을 하지만 전년도만큼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엔 자신에게 주어진 적은 슈팅 기회에서도 월드 클래스급 정확성으로 골을 넣었었는데 현재는 슈팅 기회도 적은데 그 상황에서도 제대로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경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충전을 해야 할 때는 꼭 충전해야죠. 그래도 이왕 경기 출전하는 거 좋은 기록들을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손흥민은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통해서 케인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는데 EPL 역사상 가장 위협적인 듀오라면서 극찬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11경기가 남은 상황이다 보니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도움 추가로 인해서 13골 9도움을 기록했고 한 골만 더하게 되면 매우 의미 있는 텐텐 클럽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미 지난 시즌에 텐텐 클럽에 가입하게 되면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3명밖에 없는 선수 중 1명이 되었는데 앞으로 도움 하나만 추가하게 된다면 토트넘 역사상 최초의 2시즌 연속 텐텐 클럽 가입이라는 대기록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진 클린스만, 아데바요르, 에릭센, 손흥민이 한번 텐텐 클럽에 가입됐지만 이젠 이들을 넘어서 유일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케인의 눈부신 활약에 왜 케인이 없는지 의아할 수 있는데요. 케인은 올해만 유난히 도움이 많을 뿐 그동안은 도움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2도움이 전부였고 가장 많은 도움 숫자는 7도움이었습니다. 이런 기록도 사실 모리뉴 때문에 나오게 된 거죠. 손흥민은 이미 자신의 최다 공격 포인트를 갈아치웠고
앞으로도 경기마다 새로운 기록이 나올 상황이다 보니 우리가 매 경기가 설레이기만 합니다. 토트넘 선수들 앞으로 손흥민이 골에 좀 욕심내도 부탁할게. 너무 갈증이 나서 말이야.